이 표가 저희 바른네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유수 도출표입니다. 어떤 원리로 이제 이 표가 만들어졌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한글은 이제 소리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름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특정 해의 청간과 지지의 기운이 만나는 것을 활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해라고 하면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올해가 이제 개묘년이고 이제 내년이 갑진년이 됩니다. 그 다음 해는 을사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매년의 해는 2023년, 2024년, 2025년 이런 식으로 숫자로도 표현하지만 새해가 되면 우리가 뭐 매스컴 같은 데서 새해만 되면 황금돼지띠다, 뭐 황금용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내년 같은 경우는 간목하고 진토, 갑진년이죠. 이 간목과 진토가 만났으니까 진토는 이제 용을 뜻하거든요. 이제 녹색용이라고는 이제 대부분 잘 안 하니까 2024년은 갑진년, 푸른 용, 청룡의 해다. 주로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청룡의 해라고 말하는 갑진년에 청간 이제 갑이 청간이고 진이 지지거든요. 요 표만 봐도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지만 이거 표 없어도 이제 이게 고유수를 이제 편하게 도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성명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걸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지만 나 성명학 뭐 굳이 공부할 필요 없다. 그냥 뭐 어떤가 정도만 알고 싶다. 그러면 이 표로 다 뭐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 2023년 개묘년의 개가 천간이면서 음양으로 나눌 때는 음을 의미하고 목화토 금수의 오행으로는 수를 의미합니다. 내년 2024년은 갑진년이죠. 천간은 갑으로 양이면서 오행으로는 목입니다.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천간 지지를 이루면서 순환이 되는데 이것을 간지라고 합니다. 그 기운이 만나서 서로 도움을 주면 이제 상생이고,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이기고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상극이고, 또 바로잡고 조율하고 절제하는 이제 극제와 이제 이런 상생, 상극, 극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 변화의 원리로 이제 변화의 원리가 생극재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는 한글의 자음 모음과 특정해의 음양 오행이 서로 만나서 생극재화의 원리로 이제 도출되는 기운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글의 창제 원리가 자음 같은 경우는 발음기관 있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다는 것이고 모음은 천인지죠. 천인지의 3대 사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제 창제 원리에 나옵니다. 이게 또 하도이죠. 하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하도에 이제 있는 그 음양 오행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 소리에 담긴 한글 기운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운명 유추가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성명학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채로하고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채로하여 장명법으로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 해례본을 채로하여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음의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모음의 기본자는 천지인이죠. 아래아 요게 천이고 이제 땅 이게 지는 이거는 땅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입니다. 요게 천지인 삼재 사상에서 모음의 기본자가 나왔거든요. 자음 기본자에 아, 설, 순, 치, 후 다섯 곳의 조음 위치, 그게 발음 위치에서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닿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의 잇몸에 붙는 모양, 미음은 입의 모양, 시옷은 치아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 이렇게 다섯 개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음양 오행이라고 했잖아요. 그 오행에서 다섯 개를 딱 기본자로 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 옷, 이응을.
어느 또 다른 장명법에서는 보면 여기에다가 디귿을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디귿이 추가된다면 음양 오행에 위배되죠. 오행이 아니잖아요. 육행이 되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육행이라는 말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른네임에서는 오행을 기본으로 하고 오행의 기본자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채로 하여 이제 장명법에 활용합니다. 모음은 요게 아래아가 이제 둥근 하늘을 의미하거든요. 하늘을 의미하고 또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처음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땅을 의미하는 의가 두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이가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아래아는 둥근 모양의 하늘을 본떠 천이라고 하고 의는 평평한 땅의 모습을 본떠 지라고 했으며 이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을 의미하여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천지인은 사계절을 연결하는 토에 배속하였는데 아래아 글자는 하늘이니 양의 배속, 글자는 땅이니 음의 배속.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죠. 하늘이니까 당연히 양의 배속했고 땅이니까 당연히 음의 배속한 거죠. 그리고 하늘하고 땅 사이에 이제 이라는 글자는 인간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오행으로 토에 배속했지만 이제 사람은 하늘의 기운도 받고 땅의 기운도 받았다고 이제 모두 음양을 모두 겸비한 것으로 보아서 따로 이제 음양의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구분하지 않았고 그 당시 창제할 때는 구분하지 않고 이제 그냥 하늘 천을 의미하는 아래하는 양, 땅을 의미하는 은은 이렇게 배속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하늘을 의미하는 아래아가 소멸된 글자거든요. 이제 없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음과 양을 두루 겸비하고 있었던 이 사람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하늘을 의미하는 양의 배속을 했어요. 천지인이 모두 이제 토의 배속을 했거든요. 이렇게 토의 배속을 했는데 왜 토의 배속을 했는지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음이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만 있으면 기역하고 니은하고 중간에 아가 들어가면 간이 되고 오가 들어가면 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의 모음은 중심에 들어갑니다. 중심은 우리가 목화, 토, 금, 수 이 5개의 중심도 토가 중간에 있잖아요. 목화 다음에 토, 그 다음에 금, 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토는 당연히 중간에 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그 기본자 중에서 한 글자인 요 아래아를 위쪽에 붙여서 오라고 하고 아래쪽에 붙여서 우라고 하고 이제 사람을 뜻한 이 글자에 왼쪽에 붙여서 어라고 하고 오른쪽에 붙여서 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4가지 모음이죠. 오, 아, 우, 어는 첫 번째 만들어졌다고 해서 초출자라고 했거든요. 초출자라고 하였고 여기서 저는 이제 이거 아래 아 글자를 하나씩 더 붙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이게 아니고 요 글자가 요 이미 있는 이 철주자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서 요, 야, 유, 여가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바른네임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는 체가 아니고 용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오에 뭐 이 아래아가 점 하나가 붙어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요, 야, 유, 여라고 발음을 하는 거는 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오, 아, 우, 어는 첫 줄자 처음에 나와서 첫 줄자고 요, 야, 유, 여는 두 번째 나왔다고 제출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 그림들이 하도와 낙서입니다. 하도 낙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니까 뭐 다 알려진 거지만 원래는 이제 하도 낙서가 뭐 거북이 등에서 발견되고 또 말 등에서 발견되고 이렇게 이제 설이지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이게 음양오행과 이제 뭐 상생상극 이런 걸 설명하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이것으로 쓰고 있는데 이 그림을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여기 중심에 토가 있죠. 이렇게 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행의 중심에 토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옆에 여기는 보면 이게 중심이라고 할 수 없죠. 이 중앙이 아니고 옆에 와 있잖아요. 옆에 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이 하도 낙서 이거는 체예요. 체. 변함없는 몸이고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하거든요. 오행도를 이렇게. 말 그대로 체의 용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여기도 합당한 이유가 되거든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넘어졌잖아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상생이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이게 별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상극을 의미하니까 이 그림 하나에 상생과 상극을 다 설명이 되거든요.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하도 낙서를 채로 하여 요런 식의 오행도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채는 그대로 보존해야 되지만 용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지 납득이 가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게 설명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하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토를 기점을 해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돌아가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상극이거든요. 낙서는 반대예요. 토극수, 극이니까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다시 또 토극수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시계 반대로 돌아가는 것은 상극을 의미하는 낙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생을 의미하는 하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뭐 외울 것까지는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 토하고 수하고 목하고 토, 수, 목은 같죠. 같은 위치에 딱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데 요 화하고 금하고는 보면 위치가 바뀌었어요. 하도하고 낙서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실을 의미하는 금화교역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금화교역에 대해서 또 상세히 설명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런 것까지 세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바른 네임의 오행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바른 네임에서는 이 천인지 있죠. 이 천인지를 토에 배속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토에 배속을 합니다. 토에 배속을 하고 그리고 우, 오, 아. 요 처음에 나온 게 초출자였잖아요. 초출자고 여, 요, 야, 유 요렇게 두 번째에 나온 거는 제출자였어요. 근데 그게 얘들도 다 이제 요거는 동쪽이고 목이고 남쪽이고 화고 서쪽이고 금이고 북쪽이고 수고 이게 의미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그냥 그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고 기역은 이제 목이니까 동쪽, 니은은 남이니까 남쪽. 니은은 남이니까 남쪽 하니까 말되네요. 남쪽이고 여기는 시옷은 또 서쪽이니까 시옷이니까 서쪽이네요. 북쪽은 미음. 얘네들 정말 이제 미음 비읍 피읍이 북이고 사자차가 서고 나다라타가 남이고 이 기억 빼고는 그 희한하게 우리 한글하고 좀 비슷하게 돼 있네. 그죠? 이거 수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처음 발견했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기 기역, 니은, 시옷, 미음, 이응이 이제 이게 오행이잖아요. 오행이고 이게 아래아 이건 안 씁니다. 이제 아래아는 안 쓰고 이하고 어하고는 이제 토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자음하고 모음 여기 이응은 토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이제 요 더 자세한 거는 요 뒷장에 있거든요. 뒷장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글이 왜 한글이 그래서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하면 우리 한글은 천인지의 삼재사상과 음양 오행의 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잖아요. 기역은 목, 니은은 화, 시옷은 금, 미음은 수, 이응은 토. 이렇게 음양 오행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기역, 니은, 이응, 시옷, 미음 얘네들은 오행 중에서도 음양의 양.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씩 더 붙는 기역, 뭐 상시옷, 지읒, 여기 디귿 이런 이제 자음은 두 번째 나왔거든요. 가획자, 획수가 하나씩 붙었다고 해서 가획자라고 하거든요. 가획자는 음에 배속하고 처음에 딱 이렇게 기본자는 양에 배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 초출자도 양에 배속하고 제출자는 음에 배속했습니다.
그럴 만큼 이제 한글이 천인재의 삼재 사상과 음양오행, 모음은 천인재의 삼재 사상,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글은 음양오행이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을 유추하는데 음양오행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모두 다 음양오행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에서도 성명학에서도 음양오행, 당연히 우리가 길동아 하면 그 길동아 속에 음양오행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 유추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죠. 이제 오행도와 고유수 도출 방식인데요. 이름과 같은 오행으로 같은 음양이면 비견, 1 비견이고, 이름과 같은 오행으로 다른 음양이면 2 겁재.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표를 참고해서 이제 도출하면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고정우의 통면입니다. 이 고정우는 제가 미스터 트롯2에서 처음 봤었는데 인기가 되게 많은 프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봤었는데 키도 크다랗고 인물도 좋고 무엇보다 말도 시원시원하게 인상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이렇게 경상도 쪽이니까 되게 또 더 친근하잖아요. 더 친근해가지고 제가 우리 딸한테 야, 저 고정우 검색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봤더니 나이가 우리 딸내미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같길래 제가 또 조금 더 응원을 했죠. 보통 이제 자기 자식하고 비슷한 나이거나 같은 나이면 이제 꼭 이제 부모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엄마 마음이. 더더구다나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 엄마 아빠가 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할머니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엄마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응원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노래도 잘하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중심수 이게 우리가 이 0이 중심수잖아요. 중심수가 0인데 0이라는 것은 1, 2, 3, 4, 5, 6, 7, 8을 거쳐온 마지막 수예요. 9도 지나고 나오는 수가 0이기 때문에 장남이나 장남 역할을 합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이름 제가 성명학을 하면서 이 구영 이게 장남 장녀 역할을 하는 게 거의 108백중에 가깝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이게 성명학을 하다 보면 수하고 이제 오행 부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누구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이렇게 가슴 속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임상할 때 이 구형 고유수가 장남이 된다고 봤을 때, 장남 장녀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이제 거기에서 토하고 수하고를 비교를 해서 훨씬 더 근접한 게 이제 이거라서 제가 뭐 물론 그런 이런 체계적인 그런 이유도 제가 또 책에도 쭉 제가 또 책을 냈잖아요. 책을 냈는데 그게 상세히 이제 적어 놓긴 했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 말고라도 이제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음, 자기 중심수가 구나 영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장남이나 장녀 역할을 해요. 막내도 장남 역할을 하고 차남도 장남 역할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총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장남 역할을 했죠. 장남이라기보다도 가장 역할을 한 거죠. 가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에 5, 7, 1, 3인데 여기 보면 다른 1, 2, 3, 4, 5, 6, 7, 8 다 있는데 구형이 없죠. 구형이 없다는 거는 이제 인성의 혜택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어린 시절을 의미하는 건데 요게 엄마하고 같이 안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이름에는 성에서는 구형이 없는 게 좀 아쉬웠는데 금방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것도 많이 나옵니다. 겹쳐가지고 바른 네임에서는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요렇게 이제 소통, 설기
이게 이 겹쳐 있는 기운을 빼줄 때는 좋게 봅니다. 구형이 이렇게 겹쳐 있는데 1, 2로 이제 빼주면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빠져 있어요. 구형이 겹쳐 있는 이제 흉함이 1, 2로 나가고 1, 2가 또 겹친 거예요. 근데 이건 또 3이 또 빼줬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은 엄밀히 따지면 크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제 단지 이거 이렇게 겹쳐서 빼고 이렇게 되면 조금씩 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의 5713으로 인성의 혜택이 약하다. 하지만 이름에 충분히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성의 혜택으로 발전한다. 어렸을 때는 이게 지금 인성이 부족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인성이 들어와요. 이때의 인성은 이 나이가 이제 중심수 지나버리면 이 사람이 개인이 한 인격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제 굳이 모친이라고 안 해요. 엄마라고 안 하고 내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문서와 돈을 넣는 창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와 있고 또 이제 충분히 이제 소통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인성의 혜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 3으로 되게 영리하죠. 영리하고 또 5, 7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그게 대한 이제 현실 자각을 할 수 있는 술이에요. 요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는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5713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면 이제 또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잖아요. 중심수 구형은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많음을 의미하고 이 지금 나이는 아직은 어린 사람이지만 참 이런저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구영 영구로 딱 멈추고 다른 수가 왔으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흘러요. 생각만 많고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 다 하고 뭐 이 공부 저 공부도 되고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는데 마침 이제 1, 2로 이렇게 빼줬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반듯해지거든요. 이 과정은 거치겠죠. 물론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이런 약간 힘드는 과정은 거치지만 충분히 이제 이겨냅니다. 지지의 중심수 6호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발달하므로 이제의 발달. 이 이름은 이제의 밝은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의 밝음이 나타나고 여기에서도 또 이제의 밝음도 나타나고 1, 3 여기 또 1, 3. 이 이름이 또 승제관 역할도 하거든요. 승제관이란 재와 관을 이제 더 크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승제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승제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죠. 이제의 발달. 하지만 제가 평관을 생해주고 있죠. 평관을 생해주고 있는 구조라서 이게 자칫 과욕을 부릴 수가 있어요. 혹시나 과욕을 부리면 이제 내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쉬워진다. 이때는 이제 건강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소중한 거는 돈도 되지만 내 건강도 되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도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과욕은 부리면 안 됩니다. 과욕을 안 부려도 되게 잘 살고 이제 반듯하게 잘 살아갈 거니까 과욕을 안 부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이름은 특이하게 57이 재생관하여 이게 57이 이게 제가 관을 생하잖아요. 재생관하여 또 7이 0으로 관인 상생까지 합니다. 같은 오행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걸 중첩이라고 한다 하죠. 이렇게 09, 11, 65, 77 이걸 중첩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중첩된 오행을 조절하는 오행이라면 09를 조절하는 오행은 5예요. 5나 6이고 1, 2를 조절하는 오행은 7이나 8이고 65를 조절하는 오행은 1이나 2고 7, 7 이제 얘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3, 4거든요. 이런 조절하는 오행이나 중첩된 오행의 힘을 빼는 오행이 오면 된다. 맞죠? 영구의 중첩을 1, 2가 뺐고 1, 2의 중첩을 3이 뺐고 이름이 멋지게 돼 있습니다. 멋지게 돼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다고 해서 불행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잠깐 인터넷으로 보니까 13세인가 15세인가 이때부터 벌써 공중파 방송을 탔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이 놀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공중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뻐라 하잖아요. 예뻐라 하고 이제 인기도 많잖아요. 그런 삶이 단지 뭐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산다고 해서 불우하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이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구형은 1로, 11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상생으로 조화된 구조에 비해서는 삶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산의 능선을 넘듯이 이겨내는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저력이 있습니다. 570, 이 570의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떠한 시련도 웃으면서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고정우는 울산 손자, 최연소 해남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제 해남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해녀 할 때 그 해남이더라고요. 바다 남자, 노래하는 고정우. 해남하고 되게 잘 어울리죠. 서글서글한 인상의 구수한 사투리는 가왕 나훈아를 연상시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정우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갈고 닦은 이제 시련에 대하는 마음, 이제 굳은 마음과 또 따스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중심수가 0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냈으며 인기 있는 인사로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5, 16세 때부터 공중파를 타게 된 고정우를 누가 평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정우는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님이 다각도로 증명이 되고 있고 되었고 이름도 충분히 좋은 이름입니다. 고정우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